지금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 이들은 단순히 아이 낳기 싫어서 딩크족을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계산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 좁은 원룸에서 혹은 전세 사기 걱정해야 하는 빌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답은 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들어갈 집이 없는 이유, 그 집값이 미친 듯이 폭등한 이유가 과연 경제 성장 때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내 집값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되라며 사다리를 걷어찼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흔히 저출산의 원인을 사교육비나 여성의 경력 단절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바닥에는 기성세대의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거대한 괴물이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라떼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애 둘셋 낳고 잘 살았다고 훈수두는 586세대, 그리고 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아파트 공화국. 그 철옹성 같은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잡은 건 아닌지, 오늘 우리는 그 세대 갈등에 가장 민감한 영린을 건드려 보려 합니다. 당신의 아파트 값이 10억, 20억을 찍으며 환호성을 지를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소멸 시계는 얼마나 빨라졌는지 확인해 보시죠. 벼락거지의 탄생. 데이터를 통해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 봅시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반면 사회초년생의 평균 연봉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입니다. 이것보다도 미만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문제는 평균에 해당해도 숨만 쉬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에 번듯한 내 집 하나 마련하는데 30년이나 걸립니다. 예전 부모님 세대는 10년, 15년 저축하면 집을 샀습니다. 지금은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소득의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 격차가 만든 신조어가 바로 벼락거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집을 안 샀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가난해진 사람들. 2020년, 2021년의 부동산 폭등장은 2030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때 영혼까지 끌어모아 상투를 잡은 사람들은 지금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고, 그때 못 산 사람들은 영원히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어떨까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고, 그 부동산의 대부분은 기성세대가 쥐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기성세대는 부자가 되지만 그 집을 사줘야 할 미래 세대는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부의 이전이 막힌 상태에서 집값만 오르는 현상. 이것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세대 간의 부의 약탈에 가깝습니다. 기성세대의 부동산 집착. 어른들이 욕심이 많아서라고 단순하게 비난하기엔 이 문제가 꽤 복잡합니다. 기성세대가 부동산에 집착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게 된 구조적 원인을 5가지로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성세대에게 아파트는 집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은 압축 성장 과정에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국민연금. 다들 알다시피 대부분 용돈 수준입니다. 586세대와 베이비 부모들은 평생 회사를 위해 일했지만 은퇴 후 그들을 지켜줄 안전망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들이 믿을 건 오직 하나, 똘똘한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 이 집이라도 팔아서 필요하면 노후 자금으로 쓰고 나중에 주택연금 받으려는 것이죠. 이런 생존 본능 때문에 그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내 노후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결사 반대하고 재건축 규제를 풀어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생존 욕구가 청년들에게는 진입 장벽이라는 절벽이 되는 비극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 전세 제도를 이용한 갭투자는 들어봤을 겁니다. 전세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성세대는 이 전세 제도를 레버리지 삼아 자산을 증식해왔습니다. 5억짜리 집을 살 때 내 돈 1억만 있으면 세입자 전세금 4억을 끼고 집을 사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집을 여러 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유지되려면 전세금이 계속 올라줘야 합니다. 결국 그 오른 전세금을 누가 감당합니까? 이제 막 사회에 나온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의 전세 대출금이 기성세대의 갭투자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게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 청년들은 뼈 빠지게 일해서 기성세대의 자산 증식을 도와주는 숙주 역할을 강요받고 있는 셈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다리 걷어차기식의 대출 규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대출을 조였습니다. LTV라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DSR이라고 불리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강화했죠. 정부의 의도는 가계부채 관리 목적이라고 하였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미 집을 가진 기성세대나 현금 부자는 타격이 없고 오히려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청년들의 손발만 묶어버렸습니다. 너희는 빚내서 집 사지 마라는 경고는 청년들에게 너희는 평생 월세나 살아라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성세대는 대출 끼고 집 사서 부자가 됐는데 청년 세대에게는 그 길을 원천 봉쇄해버린 공정의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라떼는 마리아로 대변되는 공감의 부재 문제입니다. 기성세대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도 신혼 때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어. 요즘 젊은 것들은 눈만 높아서 아파트 아니면 안 간대. 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다릅니다. 1980년도와 90년대의 단칸방은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5년, 10년 뒤에는 아파트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은행 이자도 당시에는 기본 10%, 2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빌라나 원룸은 한번 들어가면 탈출할 수 없는 개미지옥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자산 상승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건 이젠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요. 희망이 거세된 상황에서 눈을 낮추라는 조언은 조언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으로 들립니다. 이 심리적 간극이 청년들로 하여금 이럴 바엔 차라리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현재를 즐기겠다는 욜로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성세대만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의 부동산 포퓰리즘 문제도 심각하죠. 투표권은 누구에게 더 많습니까? 인구 구조상 50대 이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인들은 표가 되는 유주택자, 기성세대의 눈치를 봅니다.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내면 선거에서 집니다. 그러니 여야 할 것 없이 재건축 규제 완화, 종부세 감세 등 집값을 부양하거나 유지하는 정책을 쏟아냅니다. 청년 주거 정책은 늘 청년 주택 몇 호 공급 같은 생색내기에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가 기성세대의 욕망을 대변하는 사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정치적 계산기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국가소멸 청구서. 기성세대가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어떤 청구서를 받았을까요? 바로 합계 출산율 0.6명이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적표입니다. 집은 인간 생활의 기본 의식주입니다. 둥지가 없는데 알을 낳는 새는 없습니다. 주거 불안은 결혼 시기를 늦추게 하고 만호는 곧 저출산으로 저출산은 인구 소멸로 직행합니다. 더 무서운 건 경제의 동맥 경화입니다. 돈이 기업으로 흘러가서 투자가 되고 고용이 되어야 하는데 온 나라의 돈이 땅과 아파트에 묶여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보다 강남 아파트가 낫다는 믿음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은 창업이라는 모험 대신 부동산 공부에 매달리거나 코인 한 방을 노립니다. 생산적인 곳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자산 쟁탈전에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기성세대의 목을 겨눌 것입니다. 청년이 사라지면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국민연금을 내며 나중에 기성세대가 팔고 싶어하는 그 비싼 아파트는 도대체 누가 사줄까요? 받아줄 다음 타자가 없는 폭탄 돌리기. 그 끝은 결국 자산시장의 붕괴는 이미 예약되었습니다. 탐욕의 고리를 끊어라. 너무 암울한가요?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주 고통스러운 결단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첫째, 부동산이 계급장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기성세대의 양보가 필수적입니다.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해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신 거래세인 양도세를 낮춰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유도해야 합니다.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하게 줘야 합니다. 둘째, 지분 적립형 주택이나 공공임대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당장 5억, 10억을 가져와라고 하지 말고 싱가포르처럼 저렴하게 입주해서 살면서 야금야금 지분을 늘려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사다리를 놔줘야 합니다. 평생 월세 살아도 쫓겨나지 않고 아이 키우기에 부족함 없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이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브랜드 아파트만 고집하는 문화를 바꾸려면 공공주택의 퀄리티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셋째, 국토의 균형 발전입니다. 서울 수도권에만 목매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지방 거점 도시의 판교 같은 양질의 일자리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방에서 살면 파격적인 주거 혜택을 줘서 수요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서울 땅값만 잡고 늘어져서는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 경고. 오늘 우리는 출산율 0.6명의 비극 뒤에 숨겨진 기성세대의 부동산 욕망을 아주 불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도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아둥바둥해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한 죄밖에 없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개개인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개개인의 생존 본능이 모여서 만든 부동산 불패라는 거대한 흐름이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의 둥지를 박살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해야 합니다. 기성세대 여러분께 감히 묻고 싶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아파트 값이 30억, 40억이 되면 행복할까요? 만약 그 거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텅 빈 유령 도시가 된다면 그 콘크리트 덩어리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산을 물려받을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욕심을 조금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하지만 동시에 대가 끊긴 마지막 세대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아파트는 투기 상품이기 전에 누군가의 보금자리여야 합니다. 이 상식을 되찾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공멸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